오늘은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예방과 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주로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전립선암과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암협회에서 2015년 작년에 미국 국민들 가운데 이 암에 걸릴 그 환자들이 얼마나 될까 예측해서 발표한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장, 항문암, 그 다음에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 네 가지가 미국의 4대 암, 제일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의 원인 물질이 담배의 탈, 아주 끈적끈적한 황갈색의 그 탈이 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우면은 폐암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발암 물질이 뭐가 있을까? 방사선, 방부제, 아플라톡신, 이 곰팡이죠. 오염된 물과 공기, 각종 살충제, 그 다음에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얼마 안 돼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 성기, 남녀 성기에 아주 조그마한 혹 같은 것들이 생기는 그런 암인데 이 바이러스가 암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간암도 이 B형 간암이나 C형 간암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이 금방 암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은 간염, 간경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간암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바이러스도 암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우리에게 암을 일으킨다라는 거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젤리나 졸리 같은 그 배우는 이 엄마가 유방암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혹시 나도 유방암에 걸릴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방암과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는 BRCA1, BRCA2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이쿠,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 병원에 가서 이 양쪽 유방을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난소까지도 다 잘라냈어요.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아무리 유전자에 암을 일으키는 그런 그 인자를 갖고 태어났다 해도 그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암이 활동하게 하는 것은 생활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암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식생활만 해도 아무리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났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러한 암의 원인 물질, 원인이 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암을 일으킬까? 대개 의사들은 요즘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건강 강의를 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 박사님들은 이구동성으로
10%, 많아야 15%. 그러면은 나머지 8, 90%를 그러한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암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음식입니다.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대부분의 암이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폐암은 넘버원, 암 중에 넘버원 킬러입니다. 제일 많이 사람을 죽게 하는 폐암인데, 이 역학조사를 해보면은 아주 쉽게 그 원인 물질을 압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폐암에 발생해요. 폐암의 90% 정도가 바로 담배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넘버원 킬러 폐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담배 안 피우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이건 명료하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연이 우리를 폐암과 멀리하게 하는 아주 유일한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버 2 대장암, 미국 사람들을 제일 많이 두 번째로 많이 죽게 하는 암이 대장암인데, 이 대장암 발생 비율을 연구해 보면은 그 원인을 또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대장암을 발생시키는지. 대장암도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폐암처럼 발암 물질이 무엇이 암을 일으키는 그 무엇이 대장에 들어가서 작용하기 때문에 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아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물질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요. 일본 사람들인데,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사람하고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암이 발생하는 것이 어떤가 봤습니다. 대장암이 발생하는 그 발생률을 보니까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0만 명당 78명이었어요. 그런데 하와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371명이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백인하고 같아요. 항문암도 그렇고 전립선암은 아주 더 많은 차이가 나고 유방암, 자궁암도 난소암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미국식, 서구식 음식 식사를 하면은 대장암, 난소암, 항문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통계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던, 우리 어렸을 때 살던 식으로 고기는 1년에 서너 번, 명절 때, 아버님 생일 때나 얻어먹는, 그렇게 먹으면은 이런 암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7년에 또 다시 새로운 연구 비슷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미국의 흑인하고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하고 유전자는 같아요. 그들에게 대장암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조사했습니다. 대장암은 여기 보면은 이 역학조사를 했는데, 여기 커네티컷주, 뉴욕 이런 미국, 이 대장암이 제일 많이 발생했고요. 제일 적게 발생한 나라는 우간다, 그 다음에 여기 나이제리아, 조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이쪽에 흑인들이었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이 대장암이 제일 적었습니다. 제일 적었어요. 이거를 꼭 얘기해야 되겠는데, 얼마 전에 통계해 보니까 대장암 1등국이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 빼놓을 수가 없죠. 한국이 1등이래요. 1등.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조금 옛날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신문 기사에 그 어떤 기자가 썼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에 비하면 반도 고기 안 먹는다, 그런 이 얘기를 썼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1971년에 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에게 있어서 대장암은 아주 희귀한 병이라는 것을 1970년대에도 다시 발견을 했죠. 그때 연구가 됐었습니다. 10만 명당 한 명이 안 됐어요.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less than one, 10만 명당. 그런데 미국의 흑인은 10만 명당 65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6,500%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1971년에 저자가 아마 환경적 오염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썼습니다. 예,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원인에 대해서 왜 아프리카 흑인들은 저렇게 대장암이 낮을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섬유질의 중요성이 연구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섬유질 매 10g 섭취당 대장암 발병률이 10%씩 줄어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와, 그럼 이 미국 사람들은 섬유질을 안 먹고 적게 먹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섬유질 많이 먹어서 이렇게 대장암이 적게 생기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아프리카 흑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아프리카 흑인들도 섬유질을 많이 안 먹어요. 그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데 옥수수 껍질을 다 벗긴 그 정제된 그런 옥수수 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고 지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식으로 먹어요. 자, 그러면은 그 섬유질도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비만, 이 뚱뚱한 사람들이 이 대장암에 많이 걸리는데, 그 다음에 운동을 적게 하고 비만 정도에 따라서 대장암의 차이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흑인도 미국 흑인 못지않게 뚱뚱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흑인도 미국 흑인처럼 별로 운동을 안 하더라. 그것이 발견됐어요. 와, 그러니까 섬유질도 아니고 비만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그럼 무엇이 아프리카 흑인들은 이 당뇨병, 대장암이 10만 명당 한 명도 안 되고 미국 흑인들에게 그렇게 대장암이 많을까? 그런데 2012년, 이게 바로 몇 년 전입니다. 바로 몇 년 전에 Nutrition and Cancer라고 하는 이 전문 잡지에 지방산과 고담즙의 대장유익과 대장암이라는 그런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이 대장암의 원인을 규명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과
그래서 그 연구를 토대로 해가지고 미국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이해가 됐어요. 미국 사람들은 서구식 식사, 즉 고기와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반면에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은 고기와 포화지방 섭취가 아주 낮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콜레스테롤을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평균이 212.7입니다. 200까지가 정상이라고 하지만 그 정상보다 수치가 높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139였습니다. 아주 낮았어요. 우리 첫째 날 제가 이 얘기했죠. 토탈 콜레스테롤 양이 150 이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보다도 훨씬 낮았어요. 미국에 사는 흑인과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과의 한 차이가 있었는데,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기 먹는 것이었어요. 미국 흑인들과 백인들은 아프리카인들보다 육류와 동물성 섭취가, 지방 섭취가 아주 낮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프리카 흑인은 정제된 저섬유 식사를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암 발병률은 낮았는데 계속해서 육식과 지방 섭취가 적었기 때문에 대장암 발병률이 미국인들보다 그렇게 적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대장암을 일으킨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999년 아메리칸 저널 오브 게스트로 엔테롤로지 이 전문지에 실린 글을 보면은 전에는 옛날에는 단백질과 지방은 기름은 우리 위하고 소장에서 다 소화 흡수되고 대장에는 섬유질과 그 찌꺼기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물만 빨아들이고 대변으로 내보낸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하고 발표된 사실은 이 학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고기 12g, 아주 12g, 아주 조금만 고기를 먹어도 대장에 이 육식 성분이 들어가서 거기서 암모니아와 같은 그런 독성 물질이 발산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썩어서 부패되고 그런 것들이 그 독성을 발휘해서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이 새로 2012년에 발견됐습니다. 실렸어요. 다른 육류 단백질도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소고기나 뭐 다른 고기도 그렇지만은 아주 순전한 단백질, 콜레스테롤도 없는 순전한 단백질이라고 하는 계란 흰자도 대장에서 부패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성 단백질은 어떠한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구분해서 비교해 봤어요. 우리가 먹는 콩에는 소고기만큼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식을 하면은 단백질이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옛날에 배운 사람들입니다. 요즘 영양학 교과서 이 책을 보면은 그런 그 도표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옛날에 배운 그런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에는 식물성에는 있긴 있어요. 아주 조금밖에 없고 동물성 단백질에 아주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황입니다. 황. 이 황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황요리, 그러니까 황오리, 유황오리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유황오리가 좋다고 그래요? 좋다는 말 들어봤어요? 이 오리한테다가 유황을 먹여서 그게 이제 그 몸에 밴 거를 가지고 그걸 잡아먹으면은 그 유황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주 보신이 된대요. 아주 얼마나 위험한 그런 가르침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황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정상세포의 유전자를 파괴시키는 아주 나쁜 유리기가 돼요. 프리 레디컬이 돼요. 그래서 유전자를 파괴시키고 변이시켜요. 그런데 이 고기 속에는 이 메티오닌과 같은 그 단백질이 또 시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에는 황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이 우리 대장에서 썩으면서 우리 대장 세포를 파괴시키고 거기에서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거기서 증명이 되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이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얼마나 자주 고기를 먹느냐에 따라서 대장암이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 새로 나온 이 도표에 보면은 여자들이 고기를 먹을 때 대장암 발견 이 고기를 40g, 80g, 120g 고기를 먹는 양에 따라서 대장암에 걸리는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기 속에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것이 있는데 인슐린 like growth factor 1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또한 암을 일으키는데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빨리 자라게 하는데 암세포를 굉장히 빨리 자라게 합니다. 육류와 계란, 흰자, 우유 제품의 섭취를 끊었을 때 우리의 피는 암세포 성장을 8배나 더 억제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팜스프링에 오시면은 제가 오늘 못다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그림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이 싱크에 물이 넘쳐가지고서 마루가 흥건히 젖었는데 의사와 간호사는 뭐만 하고 있어요? 이 마루에 물만 걸레질을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수돗물을, 이 수도꼭지를, 물을 잠가야 돼요. 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고기를 먹으면서 암 증상, 암에 필요한 무슨 보신제 이런 걸 아무리 먹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는 이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를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